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잘 되는 운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부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자로 불리는 석유왕 록펠러는 빈민가에 살다가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기업가로서 이룬 자산은 하나로 무려 450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는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선 후에도 자녀와 손주들에게 부와 지혜를 물려주고자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그가 아들에게 후계자 수업으로 남긴 진심 어린 편지를 보며 어릴 적부터 쌓아온 그의 성공 비결을 알아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존에게 아주 뜻깊고 내게 큰 통찰력을 준 이야기를 소개한다. 고대 유럽에 살던 남자가 사후세계로 떠나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에 다다랐다.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들어서자 웨이터가 다가와 불었어. 선생님,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이곳에서는 음식과 오락, 취미 등 원하는 건 뭐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순간 놀랐지만 아주 행복해졌단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군. 그는 온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미식의 즐거움을 만끽했어.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게 지루해져서 웨이터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게 지겨워졌어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내가 할 일을 찾아줄 수 있나요? 예상과 달리 웨이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군요. 남자는 좌절해서 화를 내고 양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러자 웨이터는 부드럽게 말했다. 선생님은 여기가 어디인 줄 아셨나요? 아들아, 이 유쾌한 이야기는 할 일을 잃는 게 곧 행복을 놓치는 것임을 일깨운다. 사람들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고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평생 일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한순간도 일이 재미없고 지루한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로 일에서 부원한 행복을 찾았지. 일이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 특권이다. 일은 모든 사업의 기초이자 번영의 원천이고 천재성을 빚어내는 손길이다. 일은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고 부모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게 한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상관이 없다. 일은 가장 수수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행복의 기반을 다지게 해준다. 직업은 삶의 풍미를 더하는 데 도움을 주지. 큰 혜택과 성과를 얻으려면 자기 일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업계에서든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고 헌신한다. 자기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 일을 사랑하는 건 곧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절망의 상봉우리를 희망의 디딤돌로 바꿀 수 있지. 어느 위대한 화가는 고통은 결국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다. 그들은 야망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 일을 두고 지나칠 정도로 불평하지. 그들은
늘 완벽한 고용주나 직장을 찾아 헤맨다. 고용주는 시간을 잘 지키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원하지. 그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기에 충심이 높고 열정적이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직원에게만 높은 급여와 승진할 기회를 준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야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점에 다다르기 전에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발전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단다. 일이 어렵거나 복잡해질수록 성취하려는 마음이 점점 커져 조급해질 수 있지.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어렵고 무서워지기 마련이다. 이는 총을 쏘는 일과 비슷하단다. 오래 조준할수록 방아쇠를 당기기 어려워지지. 가장 중요한 건 노력에 따른 최고의 보상은 뭘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고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야. 열정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훨씬 고귀하다. 그들은 마음을 사로잡는 일에 힘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다. 처음 입사한 휴이덴 터틀 컴퍼니는 능력을 단련하고 사업을 경험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이 회사에서는 철강은 물론 미국 경제에 혁명을 일으킨 철도와 전신이라는 두 기술을 다뤘지. 이 기술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어. 덕분에 나는 흥미롭고 방대하며 멋진 사업계에 발을 들여놨고 숫자와 현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또 운송 사업이 발휘하는 힘을 보고 사업가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까지 키울 수 있었지. 이 모든 게 이후 내 사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일하는 마음가짐은 일종의 태도이기에 우리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석공들이 모여 석상을 조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는다고 해보자. 몇몇은 이렇게 말하겠지. 돌을 깎고 있는데 이걸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를 형벌처럼 여기며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또 다른 부류는 석상을 만들어요. 이 일은 정말 힘들지만 아주 큰 보상을 받죠. 저에게는 아내와 내 아이가 있는데 우리 가족에겐 음식과 옷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이다. 일이 부담스러울 땐 이렇게 말하겠지. 저는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려요. 세 번째 사람은 망치를 내려놓고 돌조각을 자랑스레 가리키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보세요. 저는 예술품을 만들고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긴다. 천국과 지옥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해질 테고 어떤 결과를 내든 만족할 터다. 일 자체를 싫어한다면 아무리 단순하고 쉬워도 힘겹게 느껴지고 지치게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아들아, 자기 일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면 그 삶은 천국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의무나 형벌로 여긴다면 지옥에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며칠 전 네 동생이 요즘 아주 행복하다며 연락해왔다. 보유한 주식이 꾸준히 오르면서
충실한 하인처럼 돈을 긁어 모으는 중이라고 말이야. 네 동생이 지금 당장은 행복하고 신나겠지만 돈에 짓눌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운이 따르지 않으면 한순간 실패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전했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경력을 이어가면서 운에 기댈 수만은 없다고 경고한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믿으며 기회가 곧 운이라고 착각하는 듯해. 아들아, 네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들은 온화하거나 겸손하거나 검소하지 않다. 항상 자신만만하고 대담하게 빛을 발하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떠올려보자. 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자신감 넘치고 대담한 걸까? 아니면 자신감 넘치고 대담해서 운이 따르는 걸까? 정답은 후자다. 행운의 신은 용감한 자를 좋아한다 라는 말은 내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격언이다. 강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야. 신중하고 활기차며 용감하고 겁 없는 사람도 이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심성이 용기보다 낫다고 생각해. 하지만 답은 반대다. 용기와 대담함이 조심스러운 태도보다 매력적이고 의미가 있어. 자신감 넘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는 없다. 누구나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따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길 바란다. 우리가 그들에게 끌리는 건 매력이 넘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은 더 크게 성공하고 리더, 사장, 지휘관 역할을 맡을 확률이 높다. 고속 승진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은 멋진 거래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강력한 동맹을 맺는다. 매사에 소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지. 대담한 시도와 새로운 방법은 때로 큰 도움이 된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기대를 성공으로 바꿀 확률이 훨씬 커. 기대한 대로 성공하고자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물론 매번 성공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단다.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운이 바뀌지. 정말 용감한 사람은 어리석지도 오만하지도 않으며 매사에 주의를 깊게 예측하고 판단한다.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결정을 내릴 줄도 알지. 군사 전략가가 흔히 말하듯 이런 방식은 힘을 키우고 상대를 물리칠 무기를 만들어준단다. 10여 년 전 리마 유전을 인수하겠다는 판단은 과감한 결단이었다. 그때는 석유업계 전체가 원유 고갈이라는 공포를 떨치지 못했지. 내 비서들조차 언젠가는 석유로 돈을 벌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조용히 회사 주식을 팔았단다. 어떤 사람은 석유 사업에서 철수하고 더 안정적인 사업으로 옮겨가자고 이야기했지. 비관론이 퍼졌지만 나는 한탄하기보다는 리더로서 희망을 품어야 했기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신께서 모든 걸 주실 거라고 말했다. 리마에서 석유를 발견한 순간 나는 다시금 신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리마 석유는 기존 방식으로 없앨 수 없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탓에 사업가들의 자신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나는
리마 유전에 강한 확신이 있었어. 리마를 독점하면 석유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예견했지. 기회는 이런 순간에 숨어 있다. 기회가 왔는데도 조용히 넘어간다면 록펠러라는 이름에 먹칠을 할 뿐이지. 나는 이사들에게 엄숙히 말했단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리마에 투자해야 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의견을 강요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었기에 평화로운 토론을 거쳐 모두 동의하기를 바랬어. 기나긴 기다림이었지. 걱정스러웠단다. 우리는 어머니를 찾는 배고픈 아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을 세웠다. 그러니 꾸준히 원유를 먹어야 했지. 하지만 펜실베니아 유전은 죽어갔고 다른 작은 유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리마에 있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면 앞으로도 승자로 남을 터였어.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었단다. 움직여야 할 때였지. 보수적인 이사들은 예상대로 되지 않을 거라며 근심했다. 나는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쓰기로 했어. 여러분, 우리 회사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고 나아가려면 원유 공급이 보장돼야 합니다. 리마에 숨겨진 석유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이 석유가 눈부신 불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 냄새나는 석유를 팔 시장이 없다고 말하지는 맙시다. 나는 신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과학이 우리 걱정을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제 사비로 투자해 2년간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2년 안에 성공하면 투자금을 돌려받고 실패하면 혼자서 모든 손실을 떠안을 겁니다. 내가 결단력과 진심을 보여주자 완강하게 반대하던 찰스 씨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록펠러 씨, 당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함께 해봅시다. 당신이 위험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승리든 패배든 함께하는 협동정신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기반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지. 리마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보상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원유 생산 기지를 갖게 되었지. 리마에서 이룬 성공은 활력을 불어넣었고 석유업계의 전례 없는 인수합병에서 우위를 점할 힘이 돼주었다. 우리는 예상대로 유전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함대가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지배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지. 명심하거라. 태도가 운을 불러온다. 그 운을 잡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지. 자신의 시간 중 51%만 제대로 쓴다면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행운을 다룬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이다. 아들아, 로저에게 큰 일을 맡기자는 의견에는 반대다. 이 문제를 두고 로저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어. 내가 사람을 뽑는 기준은 문제를 더 잘 처리할 방법을 찾을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로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을 자격이 없어. 나는 로저와 일하기 전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로저 씨, 정부가 30년 안에 모든 교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저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며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고민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록펠러 회장님, 살인범이나 강도를 모두 풀어주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평화가 깨지겠죠. 어찌됐든 교도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먹이를 쥐어받고 싶었지만 다시 물었다. 로저 씨, 당신은 교도소를 없앨 수 없는 이유만 말했습니다. 이제 교도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로저는 이렇게 답했다. 록펠러 회장님, 저는 교도소가 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도소를 어떻게 없앨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로저가 일하는 방식이다. 로저는 무거운 책임을 지거나 기회 혹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재능을 발휘하고 문제에 대응할지 상상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일을 더 잘할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여기엔 엄청난 지혜는 필요하지 않아. 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지. 어떤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뇌는 그 일을 피할 이유를 찾는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뇌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지.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르고 창의성이 발휘된다. 반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그저 내버려둘 뿐이다. 즉, 창의성이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해. 이런 태도는 꿈과 이상까지 무너뜨린다. 열망은 창조와 성취를 이룰 토대다. 나는 직원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싫다. 불가능은 실패를 뜻하니까.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괜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로저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 그는 꽉 막힌 사고방식의 소유자고 머릿속은 무감각하다. 로저는 교도소가 100년도 넘게 운영되었으니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대로 둬도 되는데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변화를 일으키려고? 변해야 할 이유를 부지런히 생각해야만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진보를 꺼린다. 사람들 대부분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생각을 많이 떠올리는 것이다. 눈과 얼음 위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캐캐 묵은 생각으로 마음을 얼려버리면 새로운 생각이 자랄 수 없지. 캐캐 묵은 생각은 새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모든 생각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생각을 실현 불가능이라거나 쓸모없다, 멍청하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만큼 용감한 실험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실험정신은 능력을 기르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주지. 평소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도 이 방법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소보다 더 잘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하며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고, 그러니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기에 더 나은 방법을 찾곤 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과연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아. 분명 더 잘할 수 있음을 알기에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완벽한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높은 기준을 세울 생각이다. 효율성을 높이고 적은 보상으로 큰 보상을 얻고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해낼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낼 것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태도로 임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 이런 태도를 갖추려면 매일 성찰해야 한다.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직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해야 할까? 회사에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연습은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하다. 시도해보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새로운 방법을 얼마든 찾을 수 있지. 사고방식이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정말 할 수 있게 돼. 그러니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집중해야 해. 이러면 의외로 새로운 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업무 계획을 개선하거나 일상 업무에서 지름길을 찾거나 사소한 일을 처리할 때 등 더 많은 일을 해낼 방법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떠오른다. 아들아, 로저와 얘기해봐라. 그가 변하면 좋겠다. 그러면 로저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자기 자신을 믿어야 길이 보인다. 아들아,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에 빠진다는 건 멋진 일이다. 오늘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이 내게 이 멋진 경험을 선물했다. 이 학교를 세우길 잘했어. 너무나도 기뻤다. 솔직히 말해 대학 설립에 투자하기 전에는 내가 성자처럼 대접받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저 우리가 만든 우수한 문화를 다음 세기에 물려주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지. 이제 그 목표를 이룬 셈이다. 내 인생에서 정말 현명한 투자였어. 시카고 대학교 젊은이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학생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멋진 꿈을 꾸고 뭔가 이뤄내려는 동기를 품었지. 몇몇은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다가와 나처럼 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물론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미래의 록펠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남겼지. 성공은 키, 몸무게, 학력, 가정 환경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를 따라간다. 다시 말해, 생각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인류의 가장 큰 약점인 자기 비하를 극복하는 일이다. 절대 자기 자신을 싼 값에 내놓지 마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생각하는 범위를 넓혀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때 어디선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나는 그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말을 멈출 수가 없어 그대로 쭉 이어갔지. 많은 철학자가 수천 년간 우리에게 자신을 알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모습에서 나쁜 점만 보지. 스스로 평가한 내용에는 너무 많은 단점, 실수, 무능함이 드러난다. 물론 자기 단점을 아는 건 좋은 일이야.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나쁜 점만 보면 혼란에 빠지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자기를 존중하길 바래.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스스로 단점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의 단점만 보게 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 맞게 대우받는다. 실제 능력이 어떻든 말이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이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믿으면 정말로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런 자기평가는 숨길 수가 없어.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반면 자기가 일을 책임질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 그러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해야 현실이 따라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동이 정해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정해진다. 이 진리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법,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법은 사실 아주 간단하단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나에게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라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단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수록 남들도 나를 존중하지.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더러운 거리를 오가는 마약 중독자와 주정뱅이를 존중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열등감이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지. 자존감은 인격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일반인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야망인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디에 살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지. 자기 자신, 친구, 동료,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 등 누구든지 떠올리며 깊이 생각해봐라. 강한 권력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은 당연히 권력을 갖길 바라지. 권력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장 큰 목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까? 마음가짐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생각과 정신으로 이뤄진다. 지금의 마음가짐이 선택과 행동을 정한다. 그런 뜻에서 마음가짐은 좋은 친구이자 최악의 적이다. 바람이 부는 방향은 정할 수 없지만 바람을 받아들이는 돛, 즉 마음가짐은 내가 정할 수 있다. 마음가짐을 소중히 여기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무가치하다. 처럼 스스로를 비하하여 의지와 자신감을 꺾어 지레 포기하려는 비겁한 생각이 사라진다. 그 대신 욕망을 되살리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거다. 라고 자신감 있게 외치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단다. 성공을 이루고 싶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그런 짓은 이제 그만두라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흔한 패배자가 된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먼저 자기가 가진 자산이나 장점을 생각해라.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 내 강점은 뭘까? 자기 강점을 분석할 땐 다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강점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되뇌어라.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서 큰 기대를 품지 말고 성견지명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 질문을 기억해라.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 일을 할까? 그러면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길은 황금으로 뒤덮인 일방통행로다. 다시 말해,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란 것이야. 지금 우리에겐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철학자들은 종종 낙관주의를 희망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낙관주의와 희망은 다르다. 이런 뜻풀이는 오해를 부를 뿐이야. 낙관주의란 믿음이다. 즉, 삶이 더 즐거워지고 덜 비참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 좋은 일이 더 많으리라 믿는 태도이지. 아들아, 이 조언을 기억하길 바란다. 단 10분간 연설했지만 8번이나 박사 갈채를 받았단다. 박수 소리가 너무 커서 중요한 생각 하나를 놓치기도 했지. 이 편지를 통해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구나. 사고력을 기르면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준이 바뀐다. 그럼으로써 일을 더 잘하게 되지. 내 말이 너는 물론 성공하고 싶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사랑하는 아들 조나, 우리에게는 몸에 따르는 욕구처럼 마음에 따르는 욕구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마음의 욕구는 무시하고 몸의 욕구만 따르며 꼬박꼬박 배를 채우지. 점심 한 끼를 거르는 건 큰 문제지만 마음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운 게 언제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부유한가? 물론 아니다. 마음이 목마른 사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우울, 부정, 실패,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심적인 영양분과 영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마음을 채우기는 거부하고 어두운 채 내버려 둔단다. 텅 빈 마음이 텅 빈 뱃속과 같아서 꼬박꼬박 채워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이라는 형벌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단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집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선과 악도 마음에 달려있다. 이 진정한 집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었지. 마음이라는 집은 미래를 대비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처참하게 파괴되어 미래에 이룰 성과가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앞날을 바라보는 긍정성이 있다. 정점에 다다랐거나 가까이에 다가선 사람들은 긍정적이지. 그들은 선하고 깨끗하며 강력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풍요롭게 가꾼다. 음식이 몸의 양식인 것처럼 그들은 마음의 양식을 잊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배가 고플까봐 걱정하지 않고
노년에 가난해질까봐 우려하지 않는다. 마음이라는 세계에서 방황하거나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자기만의 집을 찾아야 한다. 첫째, 우선 자기 자신과 마음을 받아들여라. 인간은 신의 마음으로 빚어졌고 우리의 지위는 천사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둬라. 신께서는 나이, 학력, 성별, 몸무게, 피부색, 키나 다른 요소를 신경 쓰지 않는단다. 신께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쓸모없는 사람을 만드실 시간이 없지.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2년 전 심리학자 카를 융과 우연히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다. 한 남자가 홍수를 만나 물에 빠졌어. 남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려 애쓰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존, 이번 홍수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아니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웃은 조금 놀라서 다시 말했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닭장이 다 떠내려 갔잖아요. 존은 또 이렇게 답했다. 네, 저도 알죠. 그래도 6개월 전부터 키운 오리들이 모두 근처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하지만 존, 홍수 탓에 농사도 망쳤잖아요. 아니요, 밭에 물을 더 줘야 했거든요. 덕분에 해결한 셈이죠. 이웃은 빙긋 웃는 존에게 다시 말했다. 하지만 존,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곧 당신 집 창문까지 물에 잠길 거예요. 존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단다. 그러면 좋죠. 창문이 너무 더러워서 닦아야 했거든요. 농담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품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태도를 갖추면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마음이 자연스레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상태에 다다르려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지. 융은 단어만 바꿔도 돈과 행복을 쌓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단어를 머릿속 사전에서 지워버리고 생각과 느낌과 꿈을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라는 거야. 지우고 바꿀 단어는 끝도 없이 많겠지만 마음은 더 순수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겠지. 우리 마음은 스스로가 주는 양식에 따라 움직인단다. 나는 내가 마음에 담는 게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마음의 양식을 찾은 후에는 어떻게 마음을 채울까? 나무꾼이 도끼를 벼리는데 긴 시간을 쓸수록 나무를 베는 양이 늘어난다. 우리는 면도하고 먹이를 다듬으며 외모를 가꾸는데 돈과 시간을 쓴다. 그렇다면 마음을 가꾸는데도 같은 돈과 시간을 쓸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사실 마음의 양식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단다. 위대한 마음이 담긴 책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양식이지. 위대한 책은 미래 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원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단다. 위대한 책은 지혜의 나무이자 마음의 나무이지.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이 변할 터다. 겸손하면서도 똑똑해지는 법을 배우자. 물론
사업가가 돈벌이를 위해 쓴 책은 피해야 한다. 그런 책은 뻔뻔하고 악한 생각, 부패한 뉴스, 오만한 어리석음을 퍼뜨리는 전염병과 같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행동할 자신감과 힘을 주고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선을 따르도록 이끄는 책이다.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게 한 원동력은 오래 지키고 강조할수록 더 강해진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상에 꽤 큰 공간이 있음을 알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머물 공간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단다. 그들은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꾸준히 밥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육체, 마음, 영혼의 양식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 존, 누구도 우리가 갈 길을 막을 수 없어. 나아갈 길을 마음의 빛으로 비추거라.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늘은 록펠러의 편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나폴레온 힐을 통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록펠러는 이름만 익히 알고 있었지 이렇게 이분의 생각을 접하긴 처음이었는데요. 역시 남다른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편지 형식으로 읽을 수 있어서 좀 더 애정어린 다정한 조언같이 느껴져 이분의 따뜻함 또한 전달되는 듯하여 좋았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마음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니 목표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이든 잘 되는 운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